자, 이어서 트레이딩 전략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슬이 만해도 꼬매야 되겠죠. 그래야지 뭔가 이루어지겠죠. 연결해야 목걸이가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 자, 트레이딩의 행동 전략이 뒤따라야 된다.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트레이딩 함에 있어 언행일치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트레이딩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일관성 있게 한다는 것은 많은 훈련과 경험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해외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저를 상담하신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많은 훈련과 경험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아. 그것이 아닙니다. 초보 트레이더들은 좋은 전략, 기법만 있으면 이제 이 사람들은 기법을 비법으로 생각해. 비법은 없습니다. 수익이 발생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들의 관심은 단지 어떤 것이 좋은 전략인지 알고 싶어하는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또한 좋은 전략을 찾으려고 열정을 쏟으면서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해 그것을 노리고 해외 선물에서는 그 교육 사기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막상 교육을 받고 나서 트레이딩 하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런 경험을 많이 겪게 되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좋은 기술적 전략이 있어도 그 전략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뒤따르고 어려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트레이딩 팀장으로 있는 우리 그 맥가이님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절실히 느끼죠. 아는 지식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우리가 모의 매매할 때와 실전 매매하고 틀리는 점. 내가 이런 설명을 해요. 모의 매매와 실전 매매와 개인 실전 매매와 그 다음에 CTS 매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심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매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에서는 좋은 습관이 들어있어야 돼. 차트는 기본이고 그게 바탕으로 해서 이런 전략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행동 전략이란 트레이더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다. 통제라 했죠. 통제. 우리가 이런 도시의 그 신호등. 우리가 또 신호등 보면은 그게 뭐예요?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트레이더도 그런 어떠한 신호등과 같이 질서가 있어야 돼. 통제가.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중국에 간 적이 있는데 중국은 신호등이 없어. 그러니까 호텔 앞에 마차도 다니고 뭐 수신호 하고 하는데 그 개판이야. 그냥 사고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트레이더들은 안에 차트는 기본이지만은 그걸 통제하게 하는 필요한 전략, 곧 질서가 있어야 된다. 행동 전략을 잘 수행하면 수익을 지속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여지없이 손실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조그마한 실수가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이 트레이더는 정말로 섬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종합예술이라고 그랬죠. 아주 조그마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행동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아까 강의에서도 제가 1강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 기술적 전략과 이게 차트 보는 눈과 시장이 변화하면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기본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전 강의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죠. 시장 종류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의해서 내가 추세 수정 전략에 대한 것을 구사할 것인가 아니면은 소변동량에 대한 것을 구사할 것인가. 소변동량은 리스크를 갖다가 중점으로 두고 또 변동량에서도 예를 들어서 진폭이 큰 것은 타격쓸 수도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동 전략은 트레이딩의 최종 전략이에요. 최종 전략. 그 최종 전략은 기술적 분석과 차트 보는 눈과 그 차트의 기본으로 해서 그 시장의 종류를 파악하고 그 파악된 내용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야. 얘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전략인 기술적 전략과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없이는 수립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냥 지지와 저항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것은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서 그 기술적 전략의 기술적인 분석 차트 보는 눈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시장의 종류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전략을 가져야 된다. 지금은 변동량, 그럼 변동량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지금은 상승 추세장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추세에 동참하는 거예요. 등등이. 트레이딩의 진입 전략과 추세 추정 전략을 공격 전략이에요. 이게 진입과 추세 추정 공격이죠. 반면에 손절과 청산은 수비 전략이죠. 이걸 공격과 수비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항시
공격을 할 때는 수비를 생각해야 되고, 아셨죠? 공격 전략이든 수비 전략이든 기본적인 작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기술적 전략이 바로 기본적인 작전이 됩니다. 내가 항상 이야기했죠, 방금. 기술적 전략이 바로 기본적인 1차적으로 차트 보는 눈이다 하는 거죠. 올바른 차트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시장은 매 순간마다 변화합니다. 이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행동 전략은 기술적 전략과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전 강의에서도 제가 설명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 변화에 대한, 시장에 대한 철학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전략이 존재하는가. 이게 이제 철학, 심리적인 부분인데, 자, 유연성과 배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뭔가 기다려야 돼.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조급함으로 우리가 진입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럼 기다린다는 것은 신중함이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자존심 억제.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시장을 만만하게, 시장이 선생입니다. 선생. 근데 시장을 만만하게 보고 어떤 자만심으로 대응했다가는 큰 피해를 보게 되죠. 이 자존심 억제, 그래서 겸손하게 대하라는 이야기죠. 이런 등등의 유연성과 배짱, 기다림과 신중함,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자존심 억제 등은 트레이딩에 있어 아주 중요한 덕목이래요. 덕목. 이 덕목은 머릿속에서나 가슴으로는 이해를 해. 그러나 시장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심리라 했죠. 이 심리 부분은 우리가 차트 공부를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것은 치유가 되는 겁니다. 먼저 기다림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경력이 많은 트레이더들은 이구동성으로 기다림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거야. 고수들은. 그러면 자 도대체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의문은요 차트에서 다 나타납니다. 기다림에 대한 덕목은 진입 전략뿐만 아니라 추세 추정 전략과 청산도 필요한 전략이야. 진입할 때도 진입 기회를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좀 기다리시고 진입 전략, 그 다음에 추세 추정, 추세 연결점을 기다리는 거야. 거기서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청산, 예술이라고 그랬죠. 청산도 정확히 기다려서 먹을 것까지 다 먹고 나서 딱 끊어줘야 돼. 근데 그냥이 수익 보존 심리로 인해서 그냥 미리 조급하게 끊어버리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실행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거. 제가 그동안에 강의한 내용 중에서 항시 저한테 이제 배운 그 제자들한테, 교육생한테 그 이야기 하거든요. 내한테 배운 이론이 실전으로 확증되는지 확인해라 그 말이에요. 확인. 왜? 차트 유형이란 지지와 저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근거입니다. 예. 자, 기다림이고 그 다음에 유연성과 배짱이라는 덕목을 살펴보면, 유연성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하고, 배짱이란 똥배짱이 아니고 신중한 배짱이라는 거예요. 신중한 용기, 배짱은 추세 추정과 시장이 기회를 줄 때 과감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자존심 억제도 손절 전략을 행하는 데 필요한 덕목이다. 자존심 억제. 우리가 보면 트레이딩 하다 보면 좀 수익을 좀 올렸다면 배짱이 생겨. 근데 그 배짱이 똥배짱이야. 그게 바로 자만심이에요.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는데도 안 해. 그래서 나중에는 뭐 불트랩 걸려가지고 빠지면은 큰 폭으로 빠지게 되니까 거기에서 한마디로 큰 실패를 보게 되는 거죠. 이 또한 행동 전략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시장에서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거, 내가 진입해야 되고 청산해야 하는 그 근거가 확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잘 모르면은 이 근거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림, 유연성과 배짱, 그 다음에 신중함,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자존심 억제 등은 행동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방향의 바탕이 된다. 더불어 행동 전략에 대해 시장의 철학적 요소가 바탕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철학적인 요소라는 것은요, 우리가 전체 시장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심적인 요인.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의 종류를 판단하는 방법과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행동 전략은 현재 시장의 위치, 캔들의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 현재 각 시장의 위치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는 각 시장마다 대응 방법이 틀리다 그 말이야. 자, 현재 추세장이 진행 중이라면 추세 추정 전략에 집중해야 되고, 변동장이 진행 중이라면 추세 추정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청산 전략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치고 빠지고 변동장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산을 잘해야 되겠지. 물론 진입과 청산 다 중요하죠. 또한 시장이 극심한 소추세장, 아주 진폭이 적은 횡보장이 진행 중이라면 트레이딩 하지 말고 쉬면서 다음에 다가올 추세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걸 알아야 돼. 근데 그냥 소추세장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추세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50배, 100회를 지금 말하면 들락달락 하다 보면 뭐 돼요? 나중에는 수익은 뭐 20만원 났는데 손실이야. 보니까 수수료가 100만원 넘게 나왔어. 그런 경우 여러분 많이 느꼈죠. 그래서 시장의 종류에 대한 판단 없이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무작위적인 트레이딩을 하게 된다. 무작위적인. 이건 완전히 패자의 기본 패턴이죠. 현재 상승 추장이 진행 중인데 변동량에 맞게 만든 자신의 기법이 하락 신호가 나왔다 해서 하방을 공략하면 역추세 트레이딩이 될 수 있고, 청산 신호가 나서 청산하면 자칫 조기 청산될 수가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이 시장을 구분하지를 못해. 이와 반대로 상승 추세장이 진행 중이니 눌림목에서 눌림목이 하락 조정할 때 이용하여 상방 진입하였다면 최악의 경우에 손실이 발생한다 해도 되돌림의 속성, 즉 말은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되돌림의 속성으로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추세에 순응하면 최소 한 방에 훅 하고 가버리는 역추세 트레이딩을 하지 않아. 이게 방향성이겠죠. 눌림목 후에 상승 추세가 강하게 지속되어 근거를 가지고 추세 추정을 한다면 많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재진입에 대해서 중간 진입,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하면서 이런 것을 머릿속에 중점적으로 두고 공부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시장이 극심한 횡보장이 진행 중인데 추세가 나오기만을 바라보면서 반복적인 진입과 손절을만 한다면 심리도 망가질 뿐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반면 시장의 종류를 판단하고 쉬었다면 오히려 재충전의 시간도 가지며 다가올 추세에 준비한다면 추세에 동참할 확률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 전투라고. 그런데 전쟁에 나갔어. 근데 쓸데없는 이런 행보장에서 그냥 실탄이 만약에 좀 있었어. 여기에 다 쓰고 나니까 정작 추세장에서 오니까 실탄이 떨어진 거야. 너무 허망하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당했을 거예요. 왜? 그것은 시장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시장은 변화합니다. 항상 변화합니다. 변화에 대한 전략을 미리 세워놓지 않는다면 시장이 변화할 때 우왕좌왕하게 되고 대응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시장이 변동장이 진행 중이라 하면 변동장 후에 추세장이 나올 확률이 높아. 그러면 추세를 기다리는 게 낫겠죠. 변동장 트레이딩을 하면서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없다면 트레이딩하여 수익을 확보했다고 해도 이후에 나타나는 추세장에 동참하지 못한다. 적은 수익에 이제 변동장이 오면 그 뒤에는 추세장 나올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수익을 그래도 변동장 자리에서 수익을 냈어. 근데 정작 추세 연결점이나 이거 추세장에 동참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수익을 놓치게 되겠죠. 또한 변동장의 고점권에서 하방을 공략하였다가 변동장에서 이제 고점 변동장을 말하지. 고점 변동장에서 이제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하락으로 공략했다가 상승 추세장으로 변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추세 되지. 그러면 많은 손실을 보든가 심지어 물타기까지 되는 원인이 되는데 끝도 없어. 로스컷 당하는 거죠. 시장의 종류를 구분한다는 것이 방향성과 시장의 종류를 구분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트레이딩 항상 현재 시장의 종류와 세 가지 상승, 하락, 횡보,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차트를 잘 볼 줄 알아야지. 미리 수립해 놓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장의 종류와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없이 트레이딩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트레이딩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을 겁니다. 시장 종류를 명확히 판단하지 않고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없다면 주식 트레이더는 저점을 매수하려고 할 겁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저점에서 매수하려고 하죠. 물론 상승으로 왔을 때 저점인데 저점일 때 또 저점 있는 거예요. 고점 위에 고점 있는 거예요. 자, 파생 트레이더는 시장이 횡보하는 것 같으니 합성 전략을 집중하거나 아니면 하방보다는 상방의 강성에 무게를 둘 것입니다. 물론 일부는 하락 방향의 비율을 가지고 공매도나 풋 옵션 매매의 하방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세우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낫다고.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상승 장인이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예단하는 경우는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쉽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차트 공부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차트를 보면은 이게 이제 위험한 구간이 나와. 그럴 때는 관망하고 봐야 돼. 그리고 방향성이 다시 하락 방향 고점이에요. 근데 다시 고점에서 위로 칠 수가 있거든. 그럴 때는 그 상태를 보면 차트에 흘러가는 상태를 보면 그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 고점이니까 이게 하락이다. 그래서 매도. 했더니 올라가네. 그냥 낭패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든지 안정권에 들어서야지 사격을 하라 그 말이에요. 안정권에. 상승이든 하락이든 간에. 자, 이 경우가 봐봐. 여기 1번 상승 추세로 지속될 경우, 하락 추세로 지속될 경우, 변동장으로 지속될 경우, 이걸 전부 대비를 해야 돼요. 시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자, 항상 시장이 보여주는 방향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이게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되는 트레이딩 전략은 시장의 현재 위치를 판단하는 것과 그에 따른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다. 이게 팁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제가 설명했죠.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이 손절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행동 전략 중에서 손절 전략이라고 있는데, 손절은요, 여러분들이 참 어려워하는 부분이야. 손절 전략은 트레이딩에 있어 아주 중요한 행동 전략이죠. 우리가 물타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손절 전략이 아주 중요하죠. 손절 전략은 리스크 관리이죠.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한 전략인 동시에 자금 관리야. 이게 자금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절 전략은 또 위에도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버팀목이에요. 우리가 손절을 짧게 하죠. 그러면 자꾸 손절이 나가면 심리가 망가져버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때는 짧은 우리가 횡보 구간이라 하면은 한 40픽 놓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 변동량이라면 짧게 한 100틱, 어떨 때는 200틱도 나와요. 그게 뭐냐면 상대 손절이다. 시장에서 좋은 신호가 발생해 진입하였는데 바로 움직여서 시세를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초기에는 추세가 없을 것 같이 횡보하다가 트레이더 지치게 하여 청산을 유도하고 나면 이후에 큰 추세가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 많이 겪게 되죠. 이러한 이유로 손절 전략 하나의 버팀목이 된다 이거야. 물론 저도 이제 위험한 경우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틱 했는데 오늘은 이것은 내가 좀 진입을 잘못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한 내용이 하나 있어. 오판 즉시 청산하라 하는 거예요. 오판 즉시. 계속 기다리지 말고 그냥 끊어버려라 이거야. 그리고 다시 재진입하면 되니까 20틱이 됐든 40틱이 됐든 손절하라. 트레이더들이 많이 사용하는 손절 전략에는 절대 손절 전략과 상대 손절 전략이 있다. 절대 손절 전략을 한번 알아볼게요. 초보자들이 많이 써요, 이게. 절대 손절 전략. 절대적 손절 전략은 손절폭을 미리 정해놓고 무조건적으로 행하는 전략인데, 이 전략을 실행하려면 적당한 손절폭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 근데 손절폭을 너무 작게 잡으면 작은 파동에 쉽게 손절이 되어버려. 추세가 나오는 경우를 그리고 나서 추세가 나와버려. 그러면 이게 몇 틱을 잡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종류를 판단하면서 손절폭을 잡아내는 거야. 이 경험이 중요하죠. 반대로 손절폭을 너무 크면 한 번에 또 큰 손절로 심지어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어요. 이게 단점. 보통 초보자들이 하죠. 절대적 손절 전략은 트레이딩 경험이 적은 트레이더나 스캘핑을 하는 트레이더들이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상대 전략이라는 것이. 상대 손절 전략은 이평선의 패턴 이해 없이 각각 그 패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차트를 잘 알지 못하면 수립할 수 없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시장이 변동량이 마무리되는 구간에서 손절 전략을 수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추세 중간에 진입해서 하는 것과 틀리지. 변동량이 마무리되는 구간에 약간 손절이 커야 돼. 그런데 추세 중간에 들어가잖아요. 뭐 이평선이 딱 받치고 있거든. 이때는 손절이 적어도 돼요. 상대 손절 전략에서는 손절폭이 너무 작게 하지도 않고 조금 여유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타임 프레임에 따라 시간 프레임에 따라서 그 손절폭도 분명히 다릅니다. 자, 다음에 또 한번 올려볼게요. 이거 상당히 많네요. 시간 프레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일봉 차트로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더와 5분봉 차트로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더는 분명히 다른 손절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일봉 차트와 이건 시간 프레임이 틀리죠. 5분봉 차트가 더 짧겠죠. 자, 일부 프로 트레이더들은 약간의 추세가 발생하면 손절폭을 아주 크게 잡는 경우가 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요, 경우에 따라서 손절 풀어버려요. 왜? 이건 절대 지지고 이건 빠져나가지 않을 차트다 이거지. 이건 무조건 상승이다 이거지. 그럴 때는요, 이런 휩소나 이런 데 견뎌내기 위해서 휩소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많이 있는 것은 아닌데 가끔가다 생기는데 그 몇 달 만에 한 번씩 생겨요. 몇 달 만에. 이런 이제 우리가 경제지표 빼놓고 손절폭을 크게 잡으면 시장 변동폭이 큰 변동량에서도 꽤 큰 손절을 할 수 있지만 많은 작은 파동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손절도 상황에 따라서 약간 여유 있게 두는 거예요. 그래야지 트레이딩 할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와.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눌림목에서 물량을 늘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제가 이런 경우 많이 쓰죠. 눌림목이 딱 왔을 때 닭이가 딱 들어가죠. 물량을 늘려.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 딱 시켜버리죠. 매매 오래 할 필요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시장의 시장의 종류도 판단해야 되겠지만 상품마다 또 보면 종목마다 손절폭도 좀 틀려. 우리가 나스닥 손절폭과 오일 손절폭과 골드 손절폭이 틀립니다. 주식시장은 우량주를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더와 해외선물 변동성이 아주 큰 나스닥 항생 상품을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더의 손절폭은 분명히 다르다 이 말이죠. 왜? 변동성이 틀리니까. 국내 선물, 그 다음에 옵션 시장에서 선물을 거래하는 것과 옵션 거래할 때 손절폭도 또 다르다. 이런 것은 이제 경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경험에서. 예. 저의 경우 절대 손절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시장 상황과 상품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 손절을 사용합니다. 저는 상대 손절을 하죠. 예. 하지만 상대 손절을 행하려면 시장에 대한 이해, 시장이 뭐예요? 차트죠, 차트. 차트를 잘 봐야 돼. 뿐만 아니라 패턴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차트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진입 전략. 진입 전략은 전쟁 준비를 마친 후에 전쟁 준비를 했죠. 그냥 마친 후에 병력을 자금을 전선에 배치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트레이딩 투자금을 1차적으로 시장에 투입하는 전략이다. 여기서 전쟁 준비란 기술적 전략, 차트 보는 거, 그 다음에 시장 종류를 판단하고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진입하기 전에 손절 전략까지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행동 전략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진입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은 어떻게 되겠다. 저 같은 경우는 이평선 손절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해요. 여유있게. 예. 자, 그 다음에 기술적 전략과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진입 전략을 수립한다.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을 바탕으로 진입 전략을 수립한다.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아무런 전략도 없이 단순히 수익만을 추구하면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로스컷 당할 확률도 높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세가 났어. 시장이 강하게 한 방향으로 추세가 지속 중인데 추세 동참에게 시장에 진입했다고 가정해보면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세 가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자, 먼저 진입하자마자 수직으로 그냥 추세가 나와버려. 이것도 차트를 잘 알아야 되겠죠. 눌림목을 만들기 위해 조정이 나오는 경우, 이게 하락 조정일 때, 상승할 때 하락 조정 받았을 때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추세가 반대 방향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제 이 하락의 경우야. 추세가 났는데 이제 이렇게 났다가 하락으로 떨어질 때, 이때쯤에 이제 13선 맞고 이렇게 올랐잖아.
쳤을 때 이렇게 빠지고 이때 이제 들어가는 거. 이 세 가지 경우 중 두 가지 경우는 손실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후 추세를 발생한다 해도 순간 버티기가 쉽지 않는다. 하지만 기술적 전략과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미리 수립되어 있고 손절 전략까지 준비해 놓았다면 추세가 발생되기 전에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심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대 손절이라는 것은 이제 차트를, 시장을 이해하고 차트를 잘 아는 사람들이 각 패턴을 이해를 해야지 들어가는 전략이에요, 이게요. 그럴 때 이 손절 전략은 버팀목의 역할을 한다. 이제 진입 전략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기다림과 유연성과 그 다음에 신중함이다. 그러니까 청산도 마찬가지야. 기다림은 아무렇게나 진입한 것이 아닌 트레이더의 그물망에 걸려들 경우, 그물망, 트레이더가 차트를 보면서 여태까지 내려오면 여기서 어디까지 쳐야 되겠다 하는 그 어떤 그 생각한 그 그물망에 딱 걸려들었을 경우 진입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트레이딩은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니까. 시나리오가. 그러면 시나리오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이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유연성은 시장이 진입한 방향과 반대로 움직일 경우, 상승인데 이제 하락 조정을 받았을 경우, 이런 경우, 또 반대 방향으로 전환했다든가 이런 것을 공략하기에 스위칭, 바꾼다 그 말이에요. 클릭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사용하기 위함이다. 이 유연성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합 예술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트레이더스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그리고 신중함은 진입하기 전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신중함이라는 것은 진입하기 전에예요. 전에 내가 이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여러 상황을 보면서 보다 여유롭게 진입하기 위함입니다. 항상 추세장이 발생될 것 같다고 조급한 마음에 진입하는 것보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진입하는 것이 손실이 발생될 확률이 적다는 것은 이미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면 조급함이 사람을 망쳐. 그냥 금방 좀 올라가니까 상승으로 봤을 때 좀 올라가니까 금방 올라갔대. 근데 하락조정 딱 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시장에 진입하기 전 항상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요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무엇을 기다렸냐? 뭘 기다렸냐는 거예요. 어느 시점까지.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은 수립되어 있냐? 내 자신이 세운 전략 이외에 다른 리스크가 없는가? 봐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런 것을 판단해야 해. 그래서 내가 종합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양한 각도로 한 시장을 보느니 다양한 각도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트레이드에게 투자금은 아주 중요하죠. 투자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투자금을 가볍게 생각한다. 평가담보금이 있죠. 가볍게 생각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찰로 주고받으면 여러분 매매 못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떨어져. 자, 투자금을 너무 쉽게 시장에 투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병사들을 전투에 참가시키면 오합지졸의 모습만 보여줄 것입니다.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해 기다리면서 시장에 진입할 준비를 한다면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소중한 자금을 유지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진입 기회를 기다리고 청산 기회를 기다리고. 자, 조급한 진입. 여기 나오네. 진입. 기대 수익에 의한 진입. 뭔가 자기 마음속에 오늘은 내가 100만원이나 200만원 벌어야 되니까 이런 기대 수익에 의한 진입.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추격 진입, 역추세 진입. 또 한번 추세를 놓쳤어. 그러니까 놓친 추세에 대한 미련은 트레이딩만 치면 주범이다. 조급한 진입. 기대 수익에 의한 진입. 추격 진입. 추격도 조정받을 때 들어가야지. 진입 전략은 진입 기회를 기다리는 전략이다. 진입 기회조차 모른다면 처음부터 트레이딩을 다시 준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진입 기회를 모른다면 여러분 차트 모른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매매 안 해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추세 추정 전략. 6번째. 추세 추정 전략은 시장에 진입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행하는 전략이다. 이게 아주 중요하지. 청산 전략과 연관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청산 전략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지만, 청산이요.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를 행한다는 점에서
추세 추종 전략과는 차이가 좀 있죠. 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면 수익을 조기에 확보하는 심리가 작용해. 그래서 작은 수익에 만족하고 청산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주로 초보자들이 많이 이런 거 하죠. 또 중급도 그래, 중급도. 자, 근데 이제 이후에 추세가 지속되면 수익을 극대화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이제 그 미련이 놓친 추세에 대한 미련이 나와. 그래서 중간 진입, 또 추격 진입 해가지고 파동 흐름에 역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그날의 트레이딩을 망치게 돼. 그랬던 그 전에 수익을 냈던 것 자체도 전부 반납하고 손실로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추세 추종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추세 추정 전략은 트레이딩의 흐름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 추세 추정에서 한번 이걸 먹고 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더욱더 섬세함이 생기고. 아셨죠? 추세 추정 전략은 추세가 강하게 나올 경우 그 위력을 발산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트레이더들이 추세로 수익 나면 항상 큰 추세만을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 예로 이전에 큰 추세를 먹고 나왔는데 이번에도 가겠지 하는 기대로 청산 시그널이 발생했음에도 청산하지 않고 버티다가 오히려 손실로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큰 추세가 발생함에도 의심하게 되어 추세 추종을 못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린 거는 각 시장에 종류가 있다 했죠. 변동장, 소추세장, 상승장, 뭐 하락장. 그러면 거기에 맞는 트레이딩을 해야 돼. 대응 전략. 그 대응 전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이 기본이지만은 거기에 심리까지 곁들여서 추세 추종은 철학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어렵다는 그 뜻이요. 그만큼 추세 추종을 한다는 것이 어렵겠죠. 추세 추종은 트레이더가 꼭 극복해야 할 산이라고 그러죠. 산. 해외 선물 트레이더들이 추세 추종을 못하면 그것은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그러면 추세 추종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시장에 진입하기 전 추세 추종 전략을 수립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진입 후에 추세를 확인하면서 추세 추종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결과로 전자도 맞을 수 있고 후자도 맞을 수 있다.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전략을 수립해 놓고 시장 상황에 따라 추세 추종 관리 시스템으로 추세 추종하는 것이 추세를 추종하는 것이 옳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이 추세라는 것이 제가 이제 경제지표 대응을 많이 하죠. 예. 이제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장 때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새벽 요즘 같으면 새벽 한 4시 이후에 또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것을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추세가 강할 수도 약할 수도 있다. 추세 추종 전략은요. 시장의 위치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추세 추종 전략은 시장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고 추세 추종 후 강약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된다. 추세장이 강할 수도 약할 수도 있거든. 그거 차트 보면 나와요. 왜냐하면 이 모든 차트는 지지와 저항 속에서 다 움직이거든. 오늘은 추세가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오늘은 저항이 별로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먹을 것은 있구나. 금요일날 나스닥 하락했죠. 지금 완전히 저점에서 행보 중이야. 이럴 때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추세장 또는 변동장에서 나타나는 소추세도 적은 추세 있죠. 그것도 하나의 추세라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의 추세입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손절 전략이나 청산 전략이 우선시돼야 하고 변동장에서는 추세장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잘 알면 소추세장에 끊고 받고 변동장에서도 내가 그런 이야기 하죠. 초기 대응할 때는 치고받고 하면서 지지와 저항을 이용했다가 추세가 나면은 그 다음에 레버리지 사용해서 쳐서 목표가까지 끌고 가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변동장이 마무리된 후에는 소추세 이렇게 나가다가 중추세로 이제 이어지거든. 이게 그러기에 초기에 강한 추세가 이어지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추세 추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면 이제 수직 N자 파동이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는 변동량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변동하다 올라갔다고. 그러면 여기서 소추세에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하락 조정 받죠. 그러면 이런 것은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각이 있으니까. 이게 수직 3단 파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통 보면 급락할 때도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역수직 3단 파동.
파동이 옆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런 수직으로 가는 파동은요, 이게 변동량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 추세 추정도 시장 위치에 따라서 강약이 조절이 필요합니다. 추세 전략은 결론적으로 추세장이 진행 중일 경우에만 행해야 된다. 진행 중일 때 해야 되죠. 그래서 추세 연결점이 중요한 거예요. 추세장이 진행 중인 것을 알려면 추세장의 특징이 있어, 특징. 그 다음에 시장 변화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 그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차트를 잘 알아야 되겠죠. 예. 더불어 실시간에 추세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행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관리하는 시스템이 차트 보는 거예요, 차트. 어떤 뭐 기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추세는 어느 경우에는 작게 나타나고 어느 경우에는 크게 나타난다. 추세 추정의 목적은 큰 추세를 수익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는 파동과 추세론이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파동과 추세의 기본은 뭐라 했죠? 이평선이야. 와 이게 따라서 추세 강도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추세 강도는 이평선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추세 추정을 하고 싶어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추세 강도와 파동 추세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요, 추세 강도와 파동 추세론, 아까 내가 약간 수직 N자 파동 이야기했고 했죠. 여기에서 불트랩, 베어트랩, 이런 제가 설명했던 핵심 특강들이 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평균 이론, 평균 가치 이론, 이평선 이론, 그 다음에 파동과 추세의 기준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게 이평선이에요, 이평선. 자, 추세 추정 전략은 추세장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 변동장과 소추세장에서는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 이는 파동 추세론과 시장 변화에 대한 이해 없으면 불가능하다. 시장은 항상 변한다 있죠. 시장의 종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추세 추종했을 때는 추세 연결점을 봐라고 한 이유가 우리가 추세 추종 전략을 추세 추종을 하긴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 청산 전략. 그 다음에 청산 전략은 시장에 빠져나오는 전략이죠. 추세장에서 추세 추종을 하는 경우에는 언젠가 청산해야 되겠죠. 소추세장이나 변동장에서도 리스크 관리 위해서 작은 수익이라도 확보할 경우에는 청산을 해야 되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손절도 하나의 청산이에요. 손절도. 우리가 손절 걸죠. 그것도 청산을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손절도 하나의 청산 전략이 들어간다 그 말이죠. 손절은 손전 전략이 있으니 청산 전략이라는 것은 수익을 확보하는 관점에만 논하면 된다 그 말이죠. 청산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유연성이다. 각 시장에 따른 청산 전략에도 유연성이 필요하지만 청산 후 재진입도 유연성 없이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진입하는 것도 차트를 모르면 들어가기 힘듭니다. 각 시장에 따른 청산 전략은 추세장에서는 추세 추종에 무게를 두고 추세 추종의 결과에 따른 청산 전략을 사용하면 됩니다. 변동장에서는 약간의 추세 추종도 하지만 청산 전략에 무게를 더 둔다 그 말이에요. 소추세장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한 청산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마다 대응하는 방법이 다 틀리다 있죠. 거기는 진입과 청산이 다 동일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틀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변동장에도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 트레이더가 청산하고 나면 시장의 추세가 마무리된 것처럼 판단하기가 쉬운데 어떤 경우에는 청산한 것이 결과적으로 타이밍이 좋은 청산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 청산 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저 이런 경우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포기합니다. 이 경우 재진입을 할 수 있는 유연성과 배짱이 필요하다. 이 재진입도 제가 특강을 많이 했지만은 이 재진입은 이평선 진입입니다. 이게요. 청산 전략에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입과 청산은 정확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동일하는 거예요. 차트 유형에 지금 말하면 상하이 차트를 어제 시간 프레임이 큰거나 적거나 차트 유형은 똑같아요. 많은 트레이더들이 언제 청산해야 되는가 물음에 답을 찾기에 노력합니다.
이는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청산해야 되는가? 언제 시간이 아니라니까? 무엇을 이평선이라니까? 그게 올바른 무림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트레이더들이 가격을 이용해 목표를 정해놓고 청산을 많이 하는 가격. 이 방법도 문제가 많아요. 15,000, 530에 청산. 그게 아니에요. 내 그 교육생 중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마라. 그래도 이 주식을 했던 사람들이라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하더라고. 목표가 작으면 추세가 강하게 움직일 경우 조기 청산하게 되고, 목표가 크면 추세가 강할 경우는 좋지만 추세가 약할 경우는 수익 확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것도 알아야 되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종류와 청산하는 방법도 달리해야 된다. 시장의 종류와 시장의 종류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틀려야 된다 그 말이요. 진입과 성산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공부를 해야 돼. 횡보장에 대응하는 방법, 소추장에 대응하는 방법, 변동장에서 대응하는 방법, 상승장, 하락장, 상승 추세장, 하락 추세장. 자, 이런 그 청산 전략에서는 이평선을 이용한 청산 전략이 있고 파동을 이용한 청산 전략이 있는데, 요거 두 개 다 비슷한 것이고, 인위적인 추세선을 이용한 또 청산 전략이 있어요. 옛날에 인위적인 이 추세선 끊고 이런 거 있죠. 요거 좀 요즘에는 이런 거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 시장의 위치와 종류에 따른 청산 전략,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아셨죠? 자, 자금 관리. 대부분 초보 트레이더는 자금의 한계가 있겠죠. 트레이딩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어도 몇 번의 실수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보다는 파생시장에서 퇴출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왜? 진폭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자금 관리는 트레이더가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오랫동안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 아주 필요한 전략이죠. 자금 관리는 트레이더의 현재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야 된다. 단지 하나의 자금 관리 원칙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다 보면 오히려 잘못된 자금 관리가 될 수가 있다. 시장에 갓 입문한 트레이더 지속적인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는 올바른 트레이딩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는 트레이더는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트레이딩 훈련이라는 목적으로 자금 관리해야 된다. 제가 이제 교육생에서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내가 이제 모의로 하거든요. 모의도 이제 그 미니 계좌로 해서 이제 이 트레이딩 전략을 가르쳐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자금 투자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게 시장에 그 대응하는 이것이 그 대응한 전략이 다 틀리다 했는데, 거기에서도 자금 관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야. 보세요. 시장에 최대한 투입하는 자금을 적게 하고 모의나 모의 매매로 시장을 경험한다는 목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어느 분야든지 좋은 이론을 배우고 습득하였다 할지라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데, 실무를 잘 하려면 많은 경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는 실무를 경험하고 노하우도 쌓으면서 시간이 흘러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요. 그 봉급도 받지요. 그러나 트레이더는 오직 본인의 자금으로 시간과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대다수 트레이더들이 조금이 시장을 알고 수익이 약간이라도 발생하면 수익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이런 달콤한 희망과 상상으로 조기의 자금 투입을 늘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더 빠르게 퇴출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트레이더의 명언에서 그 이야기했죠.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속도만 빠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 트레이더 경험이 쌓이고 기술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단계가 도달했다고 해도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면, 행동 전략이 준비되어지지 않다면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그 다음에 행동 전략이 준비되지 않다면 수익 추구의 목적보다 트레이딩 훈련과 실전 경험의 목적으로 자금 관리를 해야 된다. 수익 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시장에 투입하는 자금을 운용하는 가능 금액의 5%로 하는 것이 좋다. 투입 자금을 늘리는 시점은 80% 이상을 전략대로 시행할 수 있는 단계가 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자금의 운용 자금의 5% 이내에서
하루에 운용하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투입 자금을 늘리는 것은 아까 여기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과 행동 전략이 준비되었을 때 해서 내가 어떠한 트레이딩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했을 때 80% 이상 전략대로 시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만 그때 자금 늘려서 매매를 트레이딩을 하라 그 뜻이에요. 자, 기술적 전략과 시장 변화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80% 이상 전략을 시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다음 같은 기준으로 자금 관리해야 된다. 아무리 트레이딩을 잘한다고 해도 최대한 자금 투입은 50% 이상을 넘기면 안 된다. 즉 말하면 내가 이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다면 500만 원만 시장에 투입하라 그 말이에요. 예. 갑작스런 시장의 리스크에 한 번에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며 트레이더가 실수로 시장의 판단을 잘못한 경우도 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주식시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제가 그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보다 해외선물시장이 더 안전합니다. 손실이 연속적으로 발생되면 자금을 추가로 절대 투입해서는 안 돼. 왜 내가 손실을 보고 있는가 그 원인을 파악해서 그걸 강화하는 이해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익이 나면 일정 기간을 정하고 수익금의 50% 정도는 인출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었다 50만 원 인출해서 딱 놔둬야 돼. 수익금 중 50%만 재투자하는 거야. 이게 이제 자금관리죠. 자, 지금까지 제시한 자금관리 기준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트레이더 자신이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자기만의 원칙이 그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어떤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자금관리의 목적은 시장에서 목적이 뭐냐 이거죠. 쉽게 퇴출당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수익을 지키는데도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두서없이 제가 기록한 것을 좀 부연 설명하면서 설명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뭐 조언이랄까 저거 하자면요, 트레이딩은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열정과 집념과 시간을 투자하고 차트 공부하는 것만이 여러분이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맥없이 들어와서 일확천금한다는 그런 생각 가지시고 해외 선물에 입문하시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그 어려움이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어려움이면은 그래도 괜찮지만 여러분 뒤에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가족이 있는 거예요. 또 주위 형제 있겠죠. 신중하게 생각하시기